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이냐?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종대왕님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5유로. 한국에서는 그 갈색 할아버지 이름 뭐지? 5,000원 인물. 율곡이 선생님 맞네. 율곡이 아저씨. 유럽은 율곡이 아저씨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 5유로를 내가 예를 들면 바나나 한 개를 살 수 있었어. 근데 10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더니 이 5유로에 바나나 반 개밖에 못 사. 원래는 한 개를 살 수 있었는데 반 개밖에 못 사. 인플레이션이 2배로 뛰어 올라가지고 모든 이 화폐 가치가 반값으로 하락을 해버린 거야.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나쁜 거냐? 당연히 나쁘지. 300만 원이 있었는데 이제 300만 원이라 읽고 실제로 살 수 있는 양은 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야. 300만 원은 300만 원이지. 숫자는 그대로야.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줄어든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꼭 나쁘냐?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은 뭘까 그러면?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뭐냐? 화폐의 가치가 가만히 냅두면 올라간다는 거야. 나 은행에 300만 원 있었어. 이 300만 원으로 노트북 3대를 살 수 있었어. 근데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더니 300만 원으로 노트북 4개를 살 수 있어. 개꿀 아니야? 개인 입장에서 돈을 가만히 냅두기만 했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늘어나네? 개꿀 똥꿀 빠생 아니야? Yes, that's right.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나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살짝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잘 들어봐봐. 인간은 몸에 피가 흐릅니다. 피가 멈추면은 죽어요. 피가 멈추면은 그 장기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장기에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요. 뇌에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요. 피가 돌고 그 피에 산소가 섞여 있어서 그게 이제 몸들 돌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래야 되는데 피가 멈추거나 혹은 그 속도가 느려지면은 몸에 이상이 생겨요. 경제가 똑같아요. 돈은 시장에서 돌아야 돼. 내가 마트에서 토마토를 사. 그러면 이 돈은 상점 주인한테 가. 상점은 또 다른 물건을 사. 또 다른 물건의 주인한테 가. 이 또 다른 물건은 어딘가에 투자를 해. 그럼 거기 투자한 회사한테 돈을 가. 회사는 이 투자한 돈을 받아서 5유로를 10유로로 키우고 10유로를 20유로로 키워. 그리고 20유로를 다시 주주들한테 나눠줘. 그럼 주주들은 또 돈을 모아서 그만큼 쓰고 다시 상점한테 가고 회사한테 추가하고 또 투자하고 회사 주주들한테 또 받고 이렇게 경제가 순환합니다.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나 돈 안 써도 될지도? 아니 조금만 참으면 바나나 한 개가 아니라 바나나 2개를 살 수 있는데 나 그냥 은행에다가 돈을 꽁쳐두는 게 더 나을지도? 이게 나에게 좀 더 이득일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요.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 그냥 은행에다 딱 예치해놔. 그러면은 시장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 사업자들 어떻게 해? 손님들이 안 와. 디플레이션 때문에 소비가 잘 안 들어. 조금 있으면 치킨 2마리 살 수 있는데 한 마리 가격으로. 조금 있으면 더 많이 살 수 있는데 감자튀김 서비스로 더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소비가 준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나 이제 회사들이 힘들어진다는 거고 회사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힘들어진다는 거고 주주들이 힘들면은 회사에 투자를 안 하게 된다는 거고 그 주주들도 그냥 돈을 자기 은행에 방치하는 거고 또 방치하면은 또 소비를 안 하고 소비를 안 하면은 또 회사들이 안 좋아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그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할 때 발음이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그 보통 30년이라고도 하고 뭐 10년이라고도 하는데 그 기간에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경험합니다. 디플레이션을 경험해. 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 가만히 있어도 화폐의 가치가 올라. 경제가 안 돌아가.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화폐의 가치가 오르고 심지어 그 은행들이나 그 국가가 그때 일본에서 투자를 더 열심히 하게 하려고 금리를 거의 0%로 맞춥니다. 혹은 어떤 때는 거의 마이너스 금리를 했어. 마이너스 금리는 뭐냐?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돈을 좀 더 줍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돈을 잘 안 빌려갑니다. 왜 멍청한 거 아니야? 왜 안 빌려가? 바로 디플레이션이니까. 디플레이션은 뭐예요? 돈을 가만히만 갖고 있어도 그 화폐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0%인데도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해요. 화폐를 그냥 가지고 있어. 경제가 안 돌아가고 경제가 안 돌아가면 내가 말했다시피 그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정부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보다 낫다. 인플레이션 나쁘다. 하지만 디플레이션보다 낫다. 이거야.
물론 과도한 인플레이션, 막 짐바브웨 같이 막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런 인플레이션 말고 2%, 뭐 3% 이렇게 안정적으로 변하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경제에 좀 더 도움이 된다.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경제 시스템 방법이다. 물론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안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한 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또 뭔 일이 생기면 가격이 오르고 이런 인플레이션 당연히 안 좋지. 하지만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좋다. It's the 좋다예요. 좋다. Why? Why 좋다? 혈류가 멈추면 사람이 죽습니다. 반대로 혈류가 활발하게 활동하면 사람은 기력을 회복합니다. That's right. 나라도 마찬가지, 경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실제로 유럽 연합의 중앙은행,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라고 하죠.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는 1년에 2%의 인플레이션을 가장 이상적인 수치라 보고 2%를 맞추기 위해 정책들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뭐야? 가만히 있으면 얘가 떨어져. 오늘은 바나나 2개를 살 수 있는데 내일은 바나나 1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사야지. 오늘 뭔가를 해야겠지. 오늘 뭔가 이 돈을 써서 나에게 좀 더 많은 이득을 얻어야겠지. 그럼 뭐야? 소비가 늘어나.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사람들이 지금 더 빨리 더 많이 소비하려 해. 소비가 늘어나. 돈을 어디다 써? 음식에다 다 쓰는 거야? 투자를 해. 이 돈으로 투자를 해서 그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리턴을 받으면은 나는 이득인 거잖아. 테슬라 주식에 투자했어. 테슬라에 투자했어. 인플레이션은 10%야. 근데 테슬라 주가는 20%가 올랐어. 그럼 난 뭐야? 나는 10% 이득인 거잖아. 한국은 뭐해? 사람들이 부동산에 다 때려박아. 왜? 부동산은 가만히 있으면 오를 거 아니까. 인플레이션보다 부동산이 오르는 값이 훨씬 더 크니까. 그래서 저축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다. 왜냐면 저축을 해두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주식이나 채권이나 혹은 자산, 아세트,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투자금이 오는 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보다 그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속도가 더 높은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상적인 그림이지 않나 라고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줬는데 자산이 없는 사람은 선택권이 없는 거겠죠. 나는 그래서 제 3자의 입장으로 들었어요.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을 때 나는 그렇구나. 나랑 관련 없는 얘기네. 아직은 관련 없는 얘기네. 아직은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화폐는 이 겉모습, 이 숫자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봐야 된다. 이 5유로라고 해서 다 같은 5유로가 아닙니다. 지금의 5유로랑 10년 전의 5유로랑 10년 후의 5유로는 다릅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지금의 당신, 10년 전의 당신, 10년 후의 당신은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실질적인 가치를 봐야 돼요. 마음, heart, who are you?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실제 가치를 봐야 됩니다. 똑같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실제 가치를 알아야 돼. 잠시만, 이거 방금 좀 멋있었는데. 다시 할게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실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종이에 적혀 있는 거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실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예스. 좀 멋있는데. 영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Don't judge the book by its cover. 책 표지만 보고 그 책 내용을 판단하지 마라. 똑같아. 세종대왕님 한 분을 들이면 국밥이 나와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치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세종대왕님이 그만큼의 가치를 발휘하실까? 이거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발휘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종대왕님 한 분으로는 국밥 하나가 안 나올 세상이 올 겁니다. 세종대왕님 2분, 3분이 모여서 국밥이 오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세종대왕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님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봐야 된다. 실질적인 value를 봐야 된다. That's 오늘의 주제. 오늘의 핵심, 오늘의 learning point. Don't judge the book by its cover.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돈을 숫자로 판단하지 마. 가치를 보세요. 가치.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멋져! 멋져요 교수님!